그러니까 여자 멘붕이 됐죠. 부동산 처분하고 튀려고 그랬는데 상처뿐인 병원이 될 수도 있었겠죠. 소송대리인 변호사분 좀 더 보이시죠? 채무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금이 부정한 행위라는 것까지 들어갔네요. 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의 필요성, 가압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로 비춰서 설명을 드릴게요. 의뢰인께서는 남성분이셨는데 부인이 부정행위, 바람 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본인이 사준 차에 블랙박스에 상간남과 통화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녹화되었죠. 그래서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낌새를 알게 된 여성이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가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빨리 처분하고 돈을 갖고 속된 말로 튀려고 했었죠. 이 경우 이혼 소송해서 재산 분할액이 정해지고 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죠. 때문에 미리 처분을 못하게 막아둔 걸 해야 되는데요. 이게 가압류입니다. 법적으로는 가압류를 하려고 그러면은 피보전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권리로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할 거냐 했을 때 그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피보전 채권이라고 하는데, 그 피보전 채권은 가압류의 경우 금전 채권이어야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생기죠. 부부간의 재산을 이제 나눠야 되니까요. 그 채권, 또 위자료 채권도 있겠죠. 그 위자료 채권, 이런 것들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판결문 보이시나요? 판결문 전체를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네요. 부동산 가압류는 아파트나 토지, 건물 이런 것들 다 부동산이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재산. 부인의 명의로 돼 있다고 해서 처분해버리면 나중에 승소해서 이겨서 재산 분할하고, 이것은 다른 금전채권도 마찬가지죠. 물품 대금 받을 게 있다. 돈 빌려줘서 받을 대여금 채권이 있다. 상대 채무자가 자기 재산 처분해버리면 집행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소송의 승소에서도 집행을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소송의 기간이 기니까 먼저 가압류를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판결을 보시면 청구 채권의 내용은 채무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 재산분할 청구금 및 위자료 중 일부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3억 원을 일부로 해서 아파트 시세가 근저당 빼고 이렇게 하면은 실제 재산 가액이 한 6억 정도 돼서 반 정도인 3억 원 가압류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멘붕이 됐죠. 부동산 처분하고 튀려고 그랬는데 가압류돼 있으니까 가압류돼 있는 부동산 살려는 사람이 없겠죠. 처분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고 이혼 조정할 때도 유리한 구조에서 싸우게 됩니다. 만약에 재산을 다 처분한 상태로 싸웠다면 상처뿐인 병원이 될 수도 있었겠죠. 부동산 가압류는 어떻게 할까요? 부동산 가압류는 부동산에 있는 지방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 비용을 내겠죠. 가압류 신청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피보전 권리, 보전의 필요성, 이 두 가지를 소명해야 됩니다. 피보전 권리는 내가 보호하려는 내 채권, 이거에 기해서 가압류하겠다, 이거를 소명해야 되는 것이고요.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가 이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내가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보전해 달라는 것을 소명해야 됩니다. 일반인 분들이 그런 거를 다 소명하기 쉽지가 않고, 가압류는 긴급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한테 재산이 있는데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소송하시기 전에 꼭 변호사랑 상담하셔서 가압류를 해놓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압류가 되면은 채무자는 그 가압류된 재산, 부동산, 채권, 뭐든지요,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채권들은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버리면 더 이상 권리 주장을 못하게 되는데요. 가압류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있습니다. 민법 제 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보이시죠? 여기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이 돼 있죠.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중단되는 것이죠. 다시 판결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승소 사례죠. 최근에 있었네요. 얼마 전이죠. 2023년 2월 28일 마지막 날에 이렇게 결정이 나왔는데, 소송대리인 변호사분 정도 보이시죠? 채무자 소유의 별지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별지의 부동산이 어떤 건지 쫙 쓰는 거죠. 그 부동산을 가압류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무자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처분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나중에 승소를 하면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통 가압류를 하면 공탁금을 걸라고 하는데, 채권자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정이 있고 이 금액을 다 지불할 수 없다고 하면, 여기 판결문의 내용 보이십니까?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 공탁보험금을 드는데요. 그 금액 얼마 안 합니다. 많아봤자 수십만 원뿐이 안 하는데 수십만 원 갖고 몇 억짜리 부동산 가압류하면 훨씬 이익이겠죠.
청구 채권 내용 여기 보이십니까? 채무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중 일부. 여기 부정한 행위라는 것까지 들어갔네요. 이 소명을 잘해서 이렇게 청구 채권의 내용까지도 넣었는데요. 이혼을 할 때 결국 이혼에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 재산을 처분해 버려가지고 집행하는 일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가압류 하시고 들어가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아파트 명의가 없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방법들, 채권들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하기 전에 보전 처분으로 상대방이 재산 처분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압류해야 된다는 거 오늘 아셨죠?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그냥 힘들어서 잘못 소명하고 그래서 가압류가 급한데 보정받다가 시간 도구하지 마시고 법률 상담하시고 빠르게 보전 처분으로 가압류 하시고 상대방한테 채권 실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신청,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